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밤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수억 개의 불빛이 거미줄처럼 얽혀 대륙의 형태를 그려내고 잠들지 않는 도시들은 저마다의 찬란한 빛을 뽐내죠. 하지만 한반도 위를 지나는 인공위성의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은 기묘하다 못해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밝게 빛나는 중국 대륙과 남한의 화려한 불빛 사이, 마치 거대한 블랙홀이 삼켜버린 듯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경선도, 지형도 보이지 않는 그곳, 밤만 되면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나라,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진 한 장으로 접하는 그 어둠 속에는 단순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넘어선 처절한 생존의 사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해가 지는 순간 문명에서 격리되어 중세시대로 강제 소환되는 이 500만 주민들의 삶, 전기가 권력이자 계급이 되는 이 기이한 땅에서 북한 주민들은 대체 어떻게 밤을 견뎌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위성 사진 속에 감춰진 북한 전력 실태의 맨얼굴과 불빛 하나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선 북한의 심장부라 불리는 평양의 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자세히 보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바늘끝만한 점처럼 아주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입니다. 하지만 이 불빛조차도 사실은 거대한 착시 현상에 불과합니다. 평양의 밤거리를 실제로 걸어본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의 야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도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일성 광장이나 주체 사상탑,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려명거리 같은 곳은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됩니다. 체제 선전과 위신을 세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력을 집중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불빛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 블록만 뒤로 들어가도 가로등 하나 없는 암흑천지가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고층 아파트들도 실제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엘리베이터가 멈춰 서기 일쑤입니다. 30층, 40층에 사는 주민들은 매일같이 숨을 헐떡이며 수백 개의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죠. 평양 시민이라는 특권조차 전력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 허다합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아파트 외벽을 장식하는 선전용 조명은 밤새 환하게 켜져 있어도 정작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의 집 안에는 전등 하나 켤 전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밖에서 보면 화려한 미래도시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촛불 하나에 의지해 저녁을 먹는 모순된 풍경이 펼쳐지는 곳, 그것이 평양 야경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평양 밖, 지방 도시와 농촌의 상황은 어떨까요? 평양이 희미한 불빛이라면 지방은 말 그대로 완벽한 암흑입니다. 북한의 전력 공급 체계는 철저히 계급적입니다. 전기가 생산되면 가장 먼저 평양의 핵심 구역과 군사시설, 그리고 김씨 일가의 동상이나 연구소 같은 소위 1호 시설에 우선 배정됩니다. 그러고 남은 아주 적은 양의 전기가 공장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데 지방도시까지 차례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교대 송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시간, 그것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전기를 기다리는 삶을 뜻합니다. 운이 좋아 전기가 들어와도 전압이 너무 낮아 전등이 촛불보다 흐릿하거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표준 전압은 220V이지만 실제 가정에 도달하는 전압은 100V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문에 어렵게 구한 가전제품이 과부하나 전압 불균형으로 타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전기가 들어오는 순간 집안 곳곳에서 전기 온다 라는 환호성이 터져나오지만 그 기쁨은 채 1시간도 못 가 꺼져버리는 허무한 희망일 뿐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이토록 처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노후화된 시설과 자연 환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에 있습니다. 북한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은 수력 발전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수력 발전소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지어졌거나 1960, 70년대에 건설된 것들입니다. 설비는 낡을대로 낡았고 부품이 없어 수리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산에 나무가 없는 북한의 지형 특성상 비가 조금만 오지 않아도 강물이 마르고 겨울이 되어 강이 얼어붙으면 수력 발전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북한의 겨울이 유독 춥고 어두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력 발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석탄 보유국이지만 그 귀한 석탄을 발전소로 보내기 위한 철도와 차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설령 석탄이 도착한다 해도 발전소의 연소 효율이 너무 낮아 생산되는 전력보다 낭비되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국가가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자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북한의 풍경을 바꾼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집집마다 걸려있는 태양광 패널입니다. 중국에서 밀수입된 작은 태양광 패널 하나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모아 배터리를 충전하고 밤에 그 전기로 전등 하나를 켜거나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것이 북한 가문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좀 사는 집의 기준은 고기 반찬이 아니라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이 몇 장 붙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국가가 포기한 전력 공급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있는 셈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고충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는 밤은 단순히 어둡다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둠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전기가 끊긴 북한의 밤거리는 범죄와 감시가 교차하는 위험한 공간으로 변모합니다. 가로등 없는 어둠을 틈타 장마당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식량을 약탈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규찰대와 주민들 사이의 숨바꼭질이 매일 밤 벌어집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전력난이 의료 현장까지 덮칠 때입니다. 수술 도중 전기가 나가 의사가 손전등을 입에 물고 수술을 이어가거나 전기가 없어 혈액을 냉장 보관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일은 북한에서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하기 위해 흐릿한 촛불 아래서 눈을 비비고 주부들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위치 하나만 올리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빛이 그들에게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보다는 체제 유지에 전력을 쏟아붓습니다. 평양의 거대한 기념비들의 조명이 켜지는 그 시각, 평양 변두리의 인민반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불러 모아 상호 비판을 강요합니다. 국가가 주지 못하는 전기를 쓰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모순적인 상황.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 북한의 밤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져만 갑니다. 북한의 전력난이 빚어낸 가장 비현실적인 풍경 중 하나는 바로 철도 위에서 벌어집니다. 북한에서 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력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대한 지표와 같습니다. 북한 철도의 90% 이상은 전기로 움직이는 전철화 구간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부족하니 기차가 제대로 달릴 리 없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가는 기차는 원래라면 하루면 도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주일, 심지어 보름이 걸리기도 합니다. 달리던 기차가 전기가 끊겨 산속 한복판에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산속에 멈춰선 기차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 안에서 승객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밤을 지새웁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사람들은 기차 근처 마을 주민들이 파는 비싼 음식을 사 먹으며 전기가 들어오기만을 기약 없이 기다립니다. 기차 대기가 일상이 된 북한 주민들에게 시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기차 안에서 보낸 며칠은 그들의 삶을 갉아먹고 국가의 경제 혈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전기가 없는 나라에서 물류와 이동은 이토록 처절한 고립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전력 부족은 북한 사회에 새로운 권력 구조와 부정부패를 낳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전기는 계급에 따라 배분되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 도둑이라 불리는 기상천외한 생존 방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국가기관이나 중요시설로 향하는 특설선에 몰래 선을 연결하는 누선 행위입니다. 김씨 일가의 동상을 밝히는 전등이나 고위 간부들의 거주지로 가는 전기는 24시간 끊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이 전선에 구리선을 던져 자신의 집으로 전기를 끌어옵니다. 만약 단속반에 걸리면 전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중죄지만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심지어 전기를 관리하는 배전소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을 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전기는 국가가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돈과 권력으로 매수해야 하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유한 집은 밤새 환한 불빛 아래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가난한 집은 촛불조차 아까워 일찍 잠을 청해야 하는 양극화는 전기가 만들어낸 북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전력난은 북한의 산업 현장을 거대한 고철 전시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세워진 수많은 공장과 기업소들은 겉보기엔 가동 중인 것처럼 선전되지만 실제로는 전기가 없어 기계가 멈춰선 지 오래입니다.
노동자들은 출근은 하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기계를 돌릴 전기가 없으니 손으로 부품을 깎거나 아예 공장 마당에서 농사를 짓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생산이 멈추니 물자는 부족해지고 물자 부족은 다시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욱 기막힌 점은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전기를 주민들의 삶이 아닌 감시와 통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을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 즉 제3방송은 전기가 들어오는 즉시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당의 선전 문구를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불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두꺼운 커튼을 치고 살아야 하는 등화관제 검열도 수시로 이뤄집니다. 빛조차 국가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곳, 그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전기가 없는 밤, 북한의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꿀까요? 남한의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북한의 아이들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당의 역사를 암기합니다. 시력이 나빠져도 안경 하나 구하기 힘든 환경에서 어둠은 아이들의 미래마저 어둡게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어둠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갈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강 건너 중국 도시들의 화려한 불빛을 보며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거리의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대나처럼 밝고 한쪽은 무덤처럼 고요한 풍경. 그 압도적인 빛의 격차는 북한 당국이 그토록 가리고 싶어 했던 체제의 패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 저들은 밝고 우리는 어두운가? 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이 주민들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한의 전력난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국민의 생존보다 체제 유지와 무기 개발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은 독재 정권이 만들어낸 인재, 렌좌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미사일을 쏘아 올릴 돈이면 북한 전역의 발전소를 수리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인민의 밤을 밝히는 전등 불빛보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미사일의 불꽃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이 500만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의 어둠 속에서 긴 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성사진 속 그 거대한 어둠이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님을 압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빛에 대한 희망이 뒤섞인 공간입니다. 전기가 끊긴 북한의 밤,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주민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들이 촛불 하나의 의지에 속삭이는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절실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력난을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실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주민들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전기는 단순히 전선을 타고 흐르는 에너지가 아니라 한 나라의 문명과 인권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북한의 밤이 다시 밝아지기 위해서는 거대한 발전소보다 먼저 폐쇄적인 체제의 벽이 허물어져야만 합니다. 북한의 어둠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논리는 차갑게 작동합니다. 국가가 전기를 주지 못하자 돈이 있는 신흥 부유층인 돈주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 단지나 지방도시의 부유한 동네에서는 저녁마다 기이한 소음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중국산 소형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이들에게 전기는 생존을 넘어선 신분의 상징입니다. 남들이 촛불 하나에 의지할 때 돈주들은 자가발전기를 돌려 냉장고를 가동하고 대형 TV로 몰래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봅니다. 이들이 내뿜는 발전기의 매연과 소음은 그 동네의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는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전기가 없는 북한의 밤이 가장 잔인하게 다가오는 곳은 바로 길거리의 아이들, 꽃제비들이 있는 곳입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암흑 속에서 아이들은 추위를 피해 기차역 대합실 구석이나 다리 밑으로 숨어듭니다. 빛이 사라진 도시는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 곳 없는 이들이 몸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굶주림에 신음하고 누군가는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기를 기도하며 잠듭니다. 전력난이 만들어낸 이 비극적인 침묵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짊어진 가장 무거운 업보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시대라는 21세기, 북한 주민들의 손에도 휴대전화가 들려 있지만 그 쓰임새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전기가 부족하니
충전 자체가 커다란 숙제입니다. 장마당에는 휴대전화를 충전해주고 돈을 받는 충전소가 성업 중입니다. 주민들은 집에서 전기를 쓸 수 없으니 돈을 내고 배터리를 채우고 그마저도 아까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전원을 켭니다. 전 세계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충전된 배터리 한 칸에 안절부절못하며 고립된 섬처럼 살아갑니다. 빛의 단절은 곧 정보의 단절이며 이는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체제를 유지하려는 독재 정권의 의도된 방치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겨울은 이 전력난 때문에 더욱 가혹해집니다. 난방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전기가 끊기면 아파트는 거대한 얼음창고로 변합니다. 주민들은 집안에서도 두꺼운 손바지와 외투를 입고 생활하며 심지어 거실에 텐트를 치고 온 가족이 모여 잠을 청합니다. 전기가 있었다면 작은 온열기 하나라도 돌릴 수 있었겠지만 북한의 전력망은 그 소박한 소망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추위가 동시에 엄습하는 북한의 겨울밤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밤 넘어야 하는 죽음의 고비와 같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보았던 그 위성 사진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한의 찬란한 불빛과 대비되는 북한의 거대한 암흑. 그 어둠은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민의 삶보다 정권의 안위를 우선시한 결과물이자 자유가 억압된 사회가 내뿜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 어둠을 강성대국으로 가는 일시적인 난관이라고 선전하지만 수십 년째 반복되는 이 캄캄한 현실 앞에서 주민들의 인내심도 조금씩 바닥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자가 발전기를 돌리며 스스로 빛을 찾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은 국가의 통제가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무언의 저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어둠이 언제쯤 거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도상에서 사라진 그 나라 안에도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밖의 어둠을 보며 언젠가 마음껏 전등을 켜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서 본 한반도의 야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이 500만 개의 심장이 언제쯤 다시 밝게 빛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스위치 조작으로 방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야 얻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밤이 지도 위에서 다시 나타나는 날, 비로소 한반도의 진짜 역사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아침 전기도 희망도 없는 저 어둠 속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